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닥 새내기주 노브랜드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노브랜드는 전거래일 대비 15.94% 하락한 44,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장중 16.22%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TX 중공업은 215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두는 해외 업체와 192억 원 규모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85.32%고 계약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는 공시는 영업상 기밀 유지 요청에 따라 유보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미약품과 직시 녹십자 공동연구로 개발 중인 파브리병 치료 신약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의 시세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지난 미증시는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해 주었는데요. 반도체와 원전 등 일부 업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있었고요. 또 HLB는 10% 넘는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빠르게 단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실 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방송 이렇게 런칭하게 되었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영석의 단타일타 정영석입니다. 사실 지금 박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철저하게 원칙을 세운 뒤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 방송 단기 투자 관련된 모든 노하우 말씀드릴 프로그램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이슈들과 또 재료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특히나 단타, 우리 단타에 있어서 좀 필요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뉴욕 증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시장도 조금 힘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조금 빠지다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이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고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고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동 전쟁의 확산이라든지 혹은 물가가 안 잡힌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 뭐 이런 안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화면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로 상승했다. 반발 매수라는 표현을 언론사에서 쓴 거 보니까 그 이전에는 하락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증시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금리와 실적인데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 종가상으로 $1,000 갔습니다. 액면 분할까지 진행한다면 $100 선에서 거래가 진행될 것인데 기술주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스닥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술주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기 때문에 나스닥 역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인데 바로 두산에서 미국의 SMR 수주 잭팟이 터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SMR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수주받아서 두산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그런 이슈인지 관련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SMR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전에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주를 따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성적을 굉장히 잘 봤던 학생이 있습니다. 90점, 95점, 100점 받아오던 학생이 어느 순간 80점, 70점 받아오더니 그것이 고착화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70점, 80점, 90점을 맞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정책적으로 봤을 때 탈원전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한전기술, 그다음에 두산,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의 센티, 펀더까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 정책주의 힘을 받았고 이번에는 수주까지 따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액이 1분기 수주 잔액이 14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뉴스 보시면 미국에서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나오고 있죠. 추가적으로 관련주 우진엔텍이라든지 한전기술, 한전산업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눌림 관점에서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산이 수주를 받게 되면서 관련주들 또한 흐름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매일 아침 무료 방송 8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슈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수익 볼 수 있는지 잘 짚어주시니까요. 매일 아침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1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영석쌤과 내일장 바로 단타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공략해서 단기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 3종목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 어떤 기법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자, 바로 첫 번째 종목 에너토크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고 또 내일장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 취지는 바로 다음 날 혹은 그 다다음 날까지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이긴 한데 제가 아까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이슈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은 호재거리가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의문을 좀 품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 K증시에서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대형주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게 바람직한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선 재료, 거래 대금, 신용 비율, 유통 비율, 파동, 차트까지 다 봐야 되죠. 그리고 종목 선정을 하면은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건 당연히 기법을 이용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추후에 기법 강의해 드릴 건데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중에 다룰 패턴입니다. 나중에 다룰 패턴인데 이런 캔들이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캔들이 하나 보이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오전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린 양봉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수급 주체인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만드는 캔들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가가 5,280원 단기 저점 찍은 다음에 무려 6,500원 라인까지 한번 올렸습니다. 4월 달에요. 왜 올렸을까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기 박스권에 물려있는 매물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매집봉 이후에 장대 양봉이 출현한다면 그 이후에 상승 탄력 모멘텀을 실은 다음에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공식과도 같은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6,750원 시가 시작해서 8,450원 종가 마감했고 분봉상으로 보자면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상한가 꼭지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분석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분봉상으로 강하게 닫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분봉상으로 강하게 닫았는지 여부를 보신 다음에는 일봉상 매물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기간 매물대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매물대가 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으로는 완벽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들어가신 다음에 매입가 대비해서 10%, 15% 목표가 잡으시면 되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신 다음에 단기 투자 관련 노하우 또 에너토크 관련 전략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토크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내일장 튀어오를 수 있을지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침 무료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데요. 자, 두 번째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자, 영석쌤,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오늘장으로 5%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장 좀 오를 수 있을지 시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일단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 종목 선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타점을 잘 잡는 영역은 기법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보면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을 적용할 건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주도 섹터가 전력 설비 관련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있고요. 그다음에 K푸드가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가 주도 섹터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J 시푸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료 섹터 중에 삼양식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CJ 시푸드 있고요. 그다음에 우양이라는 종목이 있고 빙그레라는 종목이 있고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섹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선 이 섹터 안에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 종목들을 제쳐두고 CJ 시푸드를 선택했는지 그 논리적인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밟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CJ 시푸드인데 삼양식품도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얼마죠? 4조 원에 육박합니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다음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시가총액 8,700억입니다. 이것도 패스하셔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양과 CJ 시푸드가 남는데 왜 CJ 시푸드를 선택했느냐? 우양 보시면요. 매물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대를 소화했긴 했는데 앞에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고 오늘 도지 캔들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도지 캔들이 아니라 장대 양봉 이후에 팽이형 캔들 딱 봐도 빨간불이 들어온 걸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우양 차트고요. 이게 CJ 시푸드 차트입니다.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차트입니다. 무조건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거래 대금이 이 거래일 동안 약 3천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래 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배경에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해도 시장 참여자들,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관심이 없다면 그 주식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2거래일 연속 3천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군을 우리가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넓게 봤을 때 넓게 본다라고 하면 일봉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볼 수 있고 월봉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월봉까지는 우리가 단기 투자자니까 갈 필요가 없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매물대를 다 소화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N자형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세 초입 부근이기 때문에 눌릴 때 들어가셔도 좋고 오를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좋은데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방송이 장 마감 방송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신 다음에 목표가 대비 매입가 대비 10%로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할 거니까 그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1타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CJ시푸드 살펴봤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팽이역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시초가 매매로 공략해보다 좋다라고 뽑아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본느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역시나 CJ시푸드와 비슷하게 오늘장 4%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본느 종목은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눈치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CJ 시푸드도 그렇고요. 뭐 에너토크도 그렇고 이번 본느도 그렇고 주도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 취지가 내일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가령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박스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이런 종목들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본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900%가량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화장품 섹터의 센티를 좀 분석해보자면 최근에 한중일 관련해서 정상회의 열리고요. 또 수출 같은 경우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 이쪽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했기 때문에 수출액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은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티멘털이라든지 뭐 펀더멘탈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내일장 수익 낼 수 있는 단기 종목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 뭐 대응 전략, 차트 분석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느가 2023년 약 7월 달부터 1년 전에 박스권을 그려왔습니다. 박스권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박스를 계속 그리다가 거래 대금 없이 올라오는 추세를 그리고요. 그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유통 비율, 시가총액, 거래 대금입니다.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유통 비율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61%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통 비율이 70%, 80%, 90% 주식마다 다 다른데요. 유통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이 무겁기 때문에 거래되는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탄력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투자 종목을 공략하는 만큼 유통 비율이 낮은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보시면 1,700억입니다. 1,700억.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제일 좋은 시가총액 범위는 1,000억에서 3,000억까지입니다. 물론 그 이상도 단기 투자가 됩니다만 이 라운드에 있는 종목군들이 가장 단타 관점에서는 접근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보셔야 될 부분이 거래 대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다 하더라도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인 세력들이 주가를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즉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의미가 없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700억, 1,500억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시가총액, 유통 비율, 재료, 섹터, 거래 대금 다 봤을 때 너무나 좋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본느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매매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기법의 영역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지금 파동이 나왔습니다. 파동이 나왔고 5월 13일에 4,590원 단기 고점 찍은 다음에 주가가 눌렸습니다. 11선 부근까지 눌렸는데 여기서 V자 파동이 나왔죠. V자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고점 라인은 돌파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쌍봉이라 해서 전고점을 맞고 주가가 빠질 수 있는데 지금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인 4,59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재료 S급 이상 되는 재료이니까 4,590원 전고점 목표가 잡고 시가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통 물량이 낮은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1천억 원에서 3천억 원,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으로 뽑아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인 본넷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분들 우리 아침 무료 방송 8시 반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수익을 노려볼 만한 1타 종목, 세 종목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 어떻게 포착하고 또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2교시에서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과 1타 종목으로 내일장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일 아침 무료 방송 8시 반에 있는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고요. 단타에 대한 수익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명품 강의 시간 2교시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는지 영석쌤, 오늘의 단타 강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단타 강의는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이라는 강의입니다. 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2교시만을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장세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투자 기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검색기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기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 이 원칙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실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야만 개인 투자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단기 투자를 해야 될까입니다. 자, 가령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좋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5,500을 보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금 눌리곤 있습니다만 4만 선을 안 차겠습니다. 128년 만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17,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18,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뉴욕 증시는 좋고요. 또 뿐만 아니라 증시 규모로 봤을 때 20개국 중에 14개국의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까요? 올라가려고 하면 왜 내려올까요? 이게 궁금하다 이거입니다. 근데 이걸 궁금해하고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강의는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강의를 배우면, 기법을 배우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해서 제가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근데 이런 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전문가님, 52주 신고가 매매라는 것은 제가 좀 몇 번 들어봤는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이 구간이니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사라는 건가요, 전문가님? 저는 항상 다른 전문가님도 그렇고 제가 매매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이런 바닥 구간에서 담았는데 이제 여기서 사라는 건가요? 라고 의구심을 좀 표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봤나요? 박스피라니까요. 여기서 수익을 본다 싶으면 다시 내려오고요. 여기서 수익을 본다 싶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게 우리가 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의 연속성이라든지 뭐 매물대 소화 및 주도 섹터 주도주, 일봉 평균 거래 대금 등등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만한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해 주는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재료의 연속성이 무엇인지 이 말부터 좀 해결을 하고 갈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료. 자, 혹시 캠핑 가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캠핑? 우리가 캠핑장을 가면요. 추운 날, 겨울에 캠핑장을 가서 좀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불을 지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장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장작이 어떤 장작이느냐에 따라서 불이 계속 탈 수도 있고요. 불이 탔다가 금방 꺼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이 오르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재료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료가 아까 제가 장작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장작이 있으면 당연히 안 좋은 장작도 있겠죠.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S급 재료가 있고요. A급 재료가 있고요. B급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까먹을까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내일 강의할 때는 내일 강의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강에서 했던 기법들 짧게 말씀드리면서 누적 복습할 거니까 일단은 지금 필기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료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S급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소통할 수는 없지만 능동적으로 한번 TV 보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초전도체가 있습니다. LK99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미국의 과학자가, 중국의 과학자가, 일본의 과학자가 이 초전도체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초전도체가 맞다면 대단한 것이다. 그런 이슈 하나 나오자마자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와 같은 CCS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 S급 재료는 맞습니다. 3차 파동까지 나옵니다. 3차 파동. 1, 눌림, 2, 눌림, 3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한번 다시 볼게요. A급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A급 재료. A급 재료는 S급 재료는 아닌데 B급 재료도 아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파동까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2차 파동까지. 그래서 2차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1차 파동 눌림 구간에서 담을 수 있겠죠. 1차 파동 눌림 구간에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파 이후의 눌림 기법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 계속 이어서 해보자면 A급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A급 재료. 정부 정책주 있습니다. 정부. 아니, 전문가님. 정부 정책주면 이거 S급 재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정책주를 A급으로 분류해 놨나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정부 정책주는 A급으로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주항공.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나왔던 이슈인데 우주항공청이 개청했다라는 이슈가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컨택이라든지 AP위성 이런 세트랙아이와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요거는 얼마? 2차 파동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2차 파동이 끝이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S급 재료에 비해서 많이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법은 A급, B급 안 되고요. 무조건 S급 이상 재료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S급 이상. 그래서 이 A급과 B를 하지 마시고 S급 위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아니 전문가님 그러면 S급 재료인지 내가 A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 지금 뭐 초전도체 우주항공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방송 매일 4시에 하니까 저희 방송 매일 보시면 아 이게 S급 재료구나. 이게 A급 재료구나. 이게 B급 재료구나. 자 그러면 이 재료들은 쓰임이 없을까요? 아니요. 쓰입니다. 근데 이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에 한해서 봤을 때는 S급 재료가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어디서 쓸 거냐? 그건 제가 나중에 종가 매매라든지 돌파 매매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말씀드릴 때 강조해 드릴 터이니 일단은 A급, B급, S급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런 재료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재료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매물대 소화와 주도 섹터의 주도주입니다. 매물대를 소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밑에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이라는 거죠. 앞에 차트가 그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 그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여러분들 급등주의 차트 패턴 아시죠? 완전 올라와 있는 패턴 아실 겁니다. 그런 차트를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고 그다음은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주도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1타 종목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주도 섹터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건데 갑자기 우주항공을 공략한다. 2차 전지를 공략한다. 그런 섹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단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섹터를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선 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 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그런 섹터를 공략하시는데 우리가 단기 투자를 공략하실 분들은 무조건 주도주를 공략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주도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자, 화장품이 지금 왜 주도 섹터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기업들 실적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OEM, ODM 기업,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그리고 유통의 최강자인 실리콘투, 또 본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너무나 잘 가고 있잖아요. 주도 섹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유통 비율, 그다음에 신용 비율, 그다음에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주도주, 요 섹터가 아니고요.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1타 종목 말씀드릴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80%는 일단 아래로 가야 됩니다. 이 80%를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실 70%도 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하기 힘들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신용 비율을 보고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이 신용 비율은 2에서 5%가 적합하다 이겁니다. 2에서 5%요. 자, 신용 비율이 높으면 안 좋다라는 것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토론방이라든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하여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텐데 왜 신용 비율이 높으면 안 좋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간단합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잘 가요. 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용 써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락장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상승장이면 오르는데 빠집니다. 그럼 이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요. 여기까지 빠질 주식인데 이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 매매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 매매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될 건데 주가가 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 없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얼마냐? 2%에서 5%라는 겁니다. 유통 비율은 80, 신용 비율은 2에서 5. 요 공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 일봉 평균의 거래 대금 500억 이상. 제가 방금 주도주 말씀드릴 때 신용 비율, 유통 비율 말씀드리면서 거래 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많은 전문가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 차트에 어떻게 설정이 돼 있냐? 거래량으로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차이, 요거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요.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거래량 10,000주 터진 것과 뭐 에너토크라든지 이런 본너와 같은 중소형주가 10,000주 터진 게 실제로 같나요? 같지 않죠. 근데 표면상으로 보면 10,000주, 이게 표면상으로 보면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할 때 거래량을 하지 말고 거래 대금을 좀 앞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기법들 말씀드릴 건데 전부 통용되는 겁니다. 거래 대금을 꼭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터져야 되냐? 제가 추세 매매 기법이라든지 돌파 매매와 같은 다른 기법들 쓸 때는 기준을 1,000억으로 상향하기도 합니다. 1,000억.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은 1,000억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1,000억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1,000억 이상 터지면 제일 좋죠. 이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얼마까지도 된다? 500억까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500억까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하락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드디어 매수 타점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앞에 여기는요, 종목 선정이었습니다. 종목 선정. 우리가 S급 이상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물대를 소화했고 주도 섹터의 주도주 가령 화장품, 전력설비, 전선, 구리, 이런 종목군들, 이런 섹터군들을 선정하는데, 거래 대금을 보고 선정하는데 중요한 건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좋은 종목을 우리가 골랐습니다. 좋은 종목을 골랐는데 어디서 매수하느냐? 고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달성 이후 고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선으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너무나 많이 올랐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었다. 근데 여기 주가가 지금 벌써 7,5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5,000원 하던 주식이 7,500원 스트레이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근데 어디서 매수할까요? 6,000원에서 매수할까요? 아니면은 7,000원에서 매수할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7,500원에서 매수하면 이거는 돌파 매매고요. 이 5,000원 부근에서 매수하면은 일파 이후 눌린 기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스윙 기법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하는 건 다른 기법이고, 우리가 오늘 배울 기법은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이잖아요.
그 기법은 이쯤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다가 조금 빠질 때 그 조금의 정확한 수치 기준은 얼마다? 10%다. 고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에서 15%까지 빠질 때 분할 매수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개념을 다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실전 차트 넘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까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의 연속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S급, A급, B급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작으로 비유했죠. 우리가 캠핑장 가서 놀러 갈 때 추운 날씨에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불을 지필 수 있듯이 이 주식시장도 주가가 오르려면 끊임없는 재료들을 공급해줘야 된다. 근데 그 재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급이 나뉜다 이겁니다. S급 재료는 로봇, AI, 초전도체, A급 재료는 우주항공, 정부정책주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B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 요소수 같은 거 있습니다. 요소수 같은 거. 요거는 한번 올랐다가 쭉 빠지는,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쭉 빠지는 종목 아시죠? 그런 종목이 B급입니다. 그럼 우리가 52주 신고가 하려면 요거를 하시는 게 맞다 이거죠. 네, 요거 첫 번째 정리했고요. 그다음 보시면 매물대를 소화하고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전에 여기서 막 이렇게 올랐던 기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다 매물대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 찍어 누르는 겁니다. 나 드디어 1년 만에 2년 만에 평단가 왔어. 나 물량 넘길게요. 그런 물량, 그런 매물대가 많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간단한 거죠. 화장품, 전력설비 이런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거래 대금이 얼마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00억 이상. 여기까지는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종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요 세 가지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매매할 것인가. 이거는 10% 하락 구간, 고점 기준으로 10% 하락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개념들은 다 다뤄봤으니까 바로 실전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를 한번 볼게요. HD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차트인데 HD현대 일렉트릭이 일단 재료는 S급, 그다음에 전력설비, 주도 섹터죠. 주도 섹터의 주도주잖아요. 그리고 매물대가 없네요. 여기 있는 사람도 지금 수익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도 수익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이 그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물대를 소화했고요. 거래 대금 한번 보실게요. 거래 대금 보시면 제가 500억 이상만 터지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5,500억까지도 이날 터졌습니다. 10배 이상 터졌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52주 신고가는 언제 찍었느냐? 이때 계속 경신했다는 거예요. 계속 경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점 부근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고점 부근이 있지만 10% 하락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고점 부근에서 10% 하락 구간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평선 부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노란 선이 21선이고요. 파란 선이 11선, 61선이 2선, 121선이 2선인데 이 추세 달리면서 잘 가는 종목들은 이 흰 선, 60, 120선까지는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고점 기준에서 10% 하락 구간하는 곳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고 그 구간이 필연적으로 21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인 5일선, 11선, 21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실전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아마 또 비슷한 차트 흐름이 있을 겁니다. 빙그레라는 차트, 최근 차트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섹터를 보자고요. 주도 섹터의 주도주인가요? 빙그레? 요즘 K푸드가 정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의 센티와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대형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중요한 거래 대금 한번 볼게요. 거래 대금 보시면 1,700억, 500억 이상 나왔으니까 우리가 종목 선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는 당연히 좋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점상 가구. 수출이 너무나 잘 되는데 재료가 안 좋을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나 좋다 이거죠. 그다음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입니다. 너도 나도 다 수익인 차트, 그 차트가 바로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가 어디에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기준에서 10% 하락 구간, 그 구간은 필연적으로 21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서 10% 하락하는 구간인 이 11선과 21선 라인에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에서 20 크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정리해 보자면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기 투자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법이 굉장히 어렵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단타 성공을 위한 기법을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정영석 쌤과 같이 단타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일 아침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8시 반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 그때 들어오셔서 단타에 대한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기법에 대한 설명까지 실전 차트에 우리가 적용을 해봤는데 내일장 단타 전략 우리 어떻게 세워봐야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네. 우리 내일장 단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일장 단타 전략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27일 휴일입니다. 우리나라 현충일이기 때문에 휴일이라서 일단 증시와는 우리가 상관없는 단기 투자를 매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목군들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타의 기본은 무조건 주도 섹터, 주도주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다라는 공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력설비, 전선, 구리, 화장품 이런 섹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화장품 섹터는 이제 뜨는 섹터이고요.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단기 투자 관점에서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전이라든지 화장품 섹터 이런 섹터군을 좀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 27일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내일장 단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원전이나 화장품 섹터 공략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단타 1타 진행을 해봤는데요.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두산이 수주 잭팟에 또 원전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정부 정책과 수주까지 받쳐주면서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내일장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1타 기법으로 52주 신고가 매매법 배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에서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기법 같이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에너토크와 CJ시푸드 본느 짚어주셨습니다. 시초가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